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입력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입력은 테스트를 입력하기 전에 그 출제할 테스트의 설정을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정부터 해보죠. 시험 제목 뭐라고 할까요? 2010년 뭐 전국 모의고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하고 출제 과목 선택을 해줘요. 뭐 사회로 하겠다. 시험 구분 그룹별 테스트 은행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룹별 테스트는 뭐냐면 내 그룹 학생들한테 이 테스트를 출제를 하겠다. 내 그룹의 회원들한테 응시를 하게 하겠다. 이 테스트를. 그러면 그룹별 테스트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테스트를 애들이 응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놓겠다. 우선 나중에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뭐 나중에 판단해서 할 거고, 우선 문제은행에 저장을 시켜 놓겠다. 요 테스트는 그럴 때는 문제은행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룹별 테스트를 선택해서 만든 테스트는 테스트 관리 목록에 보여지고요. 테스트 입력에서 문제은행으로 선택해서 입력해서 만든 테스트는 테스트 관리가 아니라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서 보여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입력해보죠. 그냥 써야 되겠네. 2010 전국 모의고사 이렇게 할게요. 과목을 아까 사유로 했었죠. 시험 구분은 그룹별 테스트로 하고, 응시 그룹 자기 그룹이죠. 선택하면 자기 그룹에 속한 학생들만, 회원들만 이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고, 다른 그룹에 있는 회원들은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안에만 이 해당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간이 아직 안 됐거나 이 기간이 지났거나 그러면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테스트에. 자, 기간에 상관없이 하겠다 그러면 시험 기간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날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험 기간 없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한 시간, 이거는 이제 그 테스트를 응시하는데 응시한 시간부터 답안지를 제출해야 될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 응시하는 시간이죠. 그죠? 24시간 몇 분 고르면 되겠죠? 보통 50분이죠? 50분. 이렇게 하면 50분 동안 이 테스트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50분 안에 다 풀어서 답안지 제출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분이 딱 되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답안지를 강제로 제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 답안지를 강제로 전송하는 그 시간까지 체크했거나 마킹했거나 뭐 이렇게 주관식 답을 입력했거나 한 것까지만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가 강제로 제출을 시키면 그때까지 썼거나 입력했거나 그런 값들은 다 유효한 값이니까, 유효한 값이죠. 강제로 이렇게 답안지를 전송시키면 혹시 빵점 처리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시간까지 풀었던 거는 그대로 인정이 돼서 답안이 제출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한 시간도 없는 걸로 하려면 제한 시간 없음에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XE 포인트. 이거는 이제 XE, 그러니까 테스트에 응시하려면 얼마의 포인트가 필요한 그런 테스트를 만드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관리 그룹이잖아요. 관리 그룹은 내 그룹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XE 포인트를 쓸 필요가 없죠.
XE 포인트를 쓴다고 그래서 관리자한테 포인트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원들의 포인트만 깎을 뿐이죠. 아시겠죠? 자기 회원, 자기 그룹 회원들한테 포인트 깎아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저 같은 최고 관리자는 쓸 이유가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리 그룹이니까 이거 그룹 이 XE 포인트는 쓰지 마세요. 써도 상관없는데 쓰지 마세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사용 항목으로 선택해놓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선택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선택한 다음에 포인트 입력란에다가 뭐 10 그러면 이 테스트에 응시하면 10포인트씩 깎이는 게 돼요. 그 응시한 학생의 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깎게 되는 거고, 플러스 선택해서 이렇게 입력하면 10포인트를 더해주는 거예요. 응시를 한번 하면 그 학생, 그 응시한 학생의 포인트에 이만큼을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레벨 제한도 마찬가지. 레벨로도 요거를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게 아니면 할 수 없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리 그룹이니까 자기 그룹에 있는 회원들한테만 출제가 되는 거니까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또 알려드려야죠. 레벨 옵션 오버, 언더, 오버면 이상.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3레벨, 그죠? 3레벨 이상, 이상이니까 포함되는 거죠. 3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상이니까. 초과가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이상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 5, 6, 7, 8 이렇게 쭉 나가죠. 그 레벨을 가진 회원들은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언더 3 그러면 3 이하니까 3도 포함되죠. 미만 이하야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하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3, 2, 1 요런 레벨들이 그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XA 포인트하고 레벨 제한, XA 포인트하고 레벨 제한은 사용하지 말도록, 아니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놓고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원 듣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듣기 평가나 음원이 등록되는 문제가 포함되는 그런 테스트일 경우에는 음원 듣기를 한 번만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원을 들을 때 테스트에 학생들이 응시할 때 그 음원을 한 번만 듣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걸 선택하는 거죠. 한 번 듣기 하려면 한 번, 여러 번 듣기 하려면 여러 번 듣기. 자, 그 다음에 중복 응시 허용할 거냐 막을 거냐, 그죠? 하나의 학생이 같은 시험에 여러 번 응시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같은 시험에는 한 번만 응시하게 그렇게 할 거냐. 중복 응시를 허용하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은 시험에 하나의 학생이 낙음을 해놓으면 한 번만, 같은 시험에는 한 번만 응시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채점 방식, 자동 채점, 직접 채점. 자, 자동 채점은 프로그램 상에서 채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학생이 답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돼서 이게 제한 시간이 돼서 강제적으로 답안이 제출되더라도, 제출되면 그 제출되는 순간과 동시에 바로 채점이 끝나요. 프로그램 상에서 채점을 해줍니다. 바로. 근데 편하죠. 그렇게 하면 편한데, 객관식은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이라 사람처럼 똑똑하지가 못해서 뭐 띄어쓰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하나,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해. 구분하죠. 구분도 하고. 그러니까 뭐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게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관식 정답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이순신 딱 세자야. 근데 어떤 학생은 이순신 장군님 또는 성우 이순신, 예? 다 맞는 답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순신이 아니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 채점은 객관식일 경우에 해놓고 하시면 문제없이 되죠. 객관식은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접 채점. 그래서 이제 그 주관식이나 그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 직접 채점으로 해놓고 나중에 학생들이 답안을 제출해 놓으면 관리자가 직접 그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보면서 채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직접 채점이. 이제 알아서 이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결과. 요거는 공개 비공개. 시험 결과는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테스트 가서 보시면 테스트 결과 공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테스트가. 그래서 성적 보기 누르면 자, 순위 몇 등 했는지, 이 해당 테스트의 아이디는 뭔지, 이름은 뭔지, 점수는 몇 점인지, 언제 응시했는지, 이 정도의 정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 로그인한 회원이라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그룹에 있는 회원이라도, 자기 자신이 아니더라도 남의 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적을 공개로 해놓으면 이렇게 시험 결과를 공개로 해놓으면, 비공개로 해놓으면 이게 안 보이죠? 이 목록에서 아예 안 보여요. 출제하려는 테스트가. 비공개로 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대로. 이제 애들한테 이제 협박할 때 시험 결과를 공개해버리니까 안 창피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협박할 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공개해버린다고 결과를. 아무튼 그렇게 설정을 이제 해놓고 저장하기 눌러요. 그러면 설정이 저장이 되겠죠. 잠깐 저장을 한 다음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어요. 지금 저장 아직 안 했죠. 저장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문제 입력 누르면 자, 시험 설정 이후에 문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장을 먼저 해야 돼요. 테스트를 설정을 끝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저장시킨 다음에 문제 입력 버튼 누르면 이제 1번 문제부터 이 테스트의 1번 문제부터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우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